실제로 그런지 테스트를 해볼까요? X를 입력해보죠. 네, 입력되는 행에만 예쁘게 빨간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셀에 특정 문자를 입력했을 경우에 그 셀이 속해 있는 전체 행의 색깔을 바꾸는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E2 셀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입력될 경우에 A부터 E까지를 이렇게 색을 입력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서식이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했던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렇게 전자제품 명이 있고 그것들을 부품을 조립해서 이렇게 완성시키는 이런 테이블을 한번 꾸며본 적이 있었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모두 모아서 여기에 완료를 체크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만일 이제 부품들이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완료를 했을 때 이게 입력되는 순간에 여기가 전체 색깔이 바뀐다면 내가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아직 하지 않았는지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에서 맞춤 수식으로 들어가서 기능을 구현해 볼 건데요. 일단 넓은 범위를 너무 잡지 말고 A부터 E까지 1행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1 셀에 A1 셀에 동그라미 영어 O 대문자가 입력되었을 경우에 A부터 E까지를 모두 색깔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서식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 그리고 형식 규칙에서 맞춤 수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아주 간단히 생각을 해보죠. 범위는 이미 잡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A1 셀에 대문자 O가 입력되었을 경우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A1 셀이 O이면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색은 회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완료 해보죠. 조건부 서식은 잘 들어갔고요. 실제로 동작하는지 봅시다. A1 셀에 대문자 O를 입력하면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입력했을 때 A부터 E까지가 모두 회색이 되는 걸 원했는데 A1 셀만 회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셀도 O를 입력을 하면 입력하는 셀마다 회색으로 변하는 거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A부터 E까지에 입력되어 있는 이 A1이 O이면 이라는 이 수식 자체가 설정된 범위 중에 가장 첫 번째인 A1 셀에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 셀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것처럼 동작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G1 셀을 A1 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입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A1 셀이 O이면 이라고 입력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 결과는 true가 나오겠죠. A1 셀에 O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지우면 false가 뜨겠고요. 자, 지금 이런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이 수식 A1에 있는 이 수식이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컨트롤 R로 복사가 되어 있는 거죠.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A1, B1, C1, D1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로 우리는 A1이 대문자 O이면 이라는 수식이 들어있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이 C1 셀에 들어있는 수식은 C1 셀이 O이면 이라는 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C1이 O일 때 회색이 된 거죠. D1도 마찬가지로 D1이 O이면 이라는 수식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도 그러니까 A1 셀도 A1이 O이면
B1 셀도 A1이 5이면 C1 셀도 A1이 5이면 이라고 수식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A1 셀에도 B1 셀에도 C1 셀에도 자, 이런 식으로 복사해도 수식이 유지가 되려면 그동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상대 참조에서 드디어 절대 참조를 사용할 때가 온 겁니다. 상대 참조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했을 때 셀 간의 관계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참조 형식이고요. 절대 참조는 내가 입력한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는 참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에 입력된 A1은 상대 참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복사하면 BC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절대 참조는 어떻게 하냐면 요 셀 주소인 A와 1에 각각 스트링 기호를 붙여서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절대 참조가 되어서 다른 셀로 복사를 해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보죠. 수식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을 경우에 얘가 오른쪽으로 컨트롤 R로 복사를 하면 그대로 다 A1이 기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죠. 물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그냥 A1이 5이면 이라는 수식이었지만 이것과 이것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 스트링은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셀에 복사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A1은 대문자 5라는 수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여기에 입력했던 수식을 바꿔보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금 봤듯이 스트링을 이렇게 둘 다 붙여 줍시다. 스트링 A, 스트링 1은 대문자 5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C 뒤에 지금 5가 있는데도 아무런 색깔이 없죠. 지우고 A1 셀에 5를 입력하는 순간 A, B, C, D가 모두 회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A1부터 E1 셀까지는 다 이렇게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1 셀이 5가 되는 순간 모두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범위를 좀 늘려보죠. 여기는 조건부 소식을 좀 지우고요. 자, A부터 E는 맞는데 이렇게 한 7개 행 정도에 똑같이 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A1 셀에 대문자 5가 입력이 되면 1행이 회색으로 바뀌고 A3 셀에 대문자 5가 입력이 되면 3행이 회색으로 바뀌고 그런 것이 7행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배운 대로 조건부 서식에서 형식 규칙을 맞춤 수식으로 하고 등호 그리고 스트링 A, 스트링 1이 대문자 5이면 이라고 얘기를 해줍시다. 자, 맞춤 수식은 잘 들어갔고요. A1에 대문자 5를 입력해 봅시다. 우리가 지정한 모든 영역이 다 회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는 아니죠. 자,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이 색칠된 셀들에는 이런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컨트롤 D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복사를 해준 거죠, 수식을. 그러니까 모든 셀이 다 A1이 대문자 5이면 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게 맞는데 두 번째 행부터는 A1이 아니고요. A2가 5이면 이라는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행은 A3가 5이면 이라는 명령이 되어야 하고요. 이 명령이 오른쪽으로 복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명령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상대 창조의 경우 A1 셀을 오른쪽으로 복사하면 필연적으로 A가 B로 바뀝니다. 그건 우리가 되지 않도록 막아놨죠. 그리고 상대 참조의 경우 A1 셀을 아래로 복사할 경우에 이게 A2 셀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모양을 보아하니 아래로 내려갈 때 1, 2, 3은 변화가 되는 게 맞아요. 오른쪽으로 갈 때 A, B, C는 변화가 안 돼야 하고요. 즉, A는 고정을 시켜야 하고 1은 고정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트링이 고정하는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A는 고정하고 1은 고정하지 않는 모양이 됩니다. 아래로 복사해 볼까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하면 1, 2, 3, 4, 5, 6, 7은 상대 참조로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으로도 컨트롤 R로 복사해 보죠. 컨트롤 R로 하면 A 자체는 고정이라서 모두 A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C로 바뀌지 않고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죠. 자,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다시 고쳐봅시다. 자, 현재 맞춤 수식이 A 고정, 1 고정이 5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1쪽은 고정을 풀어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완료를 눌러봅시다. 이런 수식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행에 가서 대문자 5를 입력해 보죠.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A열에 대문자 5가 입력되면 그 행이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문자가 입력되기를 원하는 열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열에만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서요. 여기는 D열에 이 D열에 대문자 X가 입력될 때마다 빨간색을 칠해라 라는 명령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형식 규칙에서 맞춤 수식 등호하고 D9 셀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D9이 대문자 X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D열에 입력될 경우에 모든 행을 다 칠해라 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D라는 거 앞에만 스트링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색깔은 빨간색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식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얘기했던 이런 원리들을 모르고 그냥 수식만 보면 왜 뒤에만 스트링이 붙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맞춤 수식을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테스트를 해볼까요? X를 입력해 보죠. 네, 입력되는 행에만 예쁘게 빨간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모양은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어떤 항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일의 단계라든지 우리 저번에는 부품으로 이야기했던 이런 단계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전체를 잡고 G열의 완료라고 기재될 때마다 여기를 회색으로 바꿔라 라고 조건부 서식을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맞춤 수식에 들어가서 등호 G1, 뭐 G2부터 해도 되고요. 제목열이라고 치면 G1은 완료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죠. 그리고 G열에 입력이 될 거기 때문에 G열에만 스트링을 붙여서 고정해 줍니다. 그러면 회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이런 거는 두고 아예 취소선을 그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보기가 안 좋아서 취소선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러면 1의 어떤 단계들이 여기도 완료 이렇게 완료가 돼서 여기가 최종 완료가 되었다고 할 때 완료를 입력하는 순간
이렇게 취소선이 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소선보다는 색이 좀 더 알아보기가 쉽죠. 네, 여기에도 완료를 적는 순간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하지 않았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연히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정 열에 어떤 문자를 입력했을 때 그 셀이 속한 전체 행에 색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